마이너스 지갑이 된 거예요. 그게 이민년. 어쩌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신축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민년에 대단히 많은 일들이 일어날 텐데, 일단 사주라는 건 다른 역학이랑 좀 다르게 시간의 연속성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율에 지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년을 읽기 위해서는 신축년의 전개 상황이 어떻게 이민년까지 당도하는지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악마는 디테일이다. 띄엄띄엄 두리뭉실하게 설명되면 뭐하러 사주를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민년을 자세히 읽기 위해서 신축년 하반기부터 한번 훑어보는 과정을 해볼 거예요. 올해는 하반기가 정말 중요한 이슈가 많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상세히 설명해달라고 하셔서 하반기를 준비할 겸 쉽고 재밌게 공부를 해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먼저 신축년에서 내년 이민년까지 하반기의 전개 상황과 월별 흐름을 짚어봅시다. 우리가 사주를 많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설명을 하고 갈게요. 먼저 사주라는 건 이 네 개의 기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걸 정보를 가지고 이 시점에 동양적인 관점에서 천문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네 가지 기둥으로 해 놓은 거고요. 이거를 네 가지 기둥에 8글자라고 해서 사주 팔자라고 해요. 그래서 각 주마다 한 글자씩 해서 8글자가 있는 거고요. 이걸 사주 팔자라고 합니다. 이 사주를 보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의 유튜브 채널에 만세력 보는 법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생년월일이나 아니면 그 시점의 시간만 입력을 하시면은 이 사주가 뽑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신축년이잖아요. 위에 있는 걸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지지라고 해요. 위에 있는 신금은 쉽게 말해서 가을에 수확을 다 해서 곡식을 가득 머금은 상태죠. 완성된 금이고 가을에 추수를 마친 결실과 같아요. 아래에 있는 축은 고지라고 흔히 표현을 많이 해요. 고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고지라고 말하는 진술축미가 있어요. 각 계절마다 진, 뭐 이렇게 미, 술, 축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이거를 저희가 창고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지지는 총 12가지인데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렵죠. 인묘진을 봄이라고 하고 사오미를 여름이라고 하고 신유술을 가을이라고 하고 해자축을 겨울이라고 해요. 지지는 총 12가지인데 이걸 계절로 나누면 이렇게 사계절이니까 지지 글자마다 3개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 고지라는 거는 각 계절마다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요. 계절의 끝에. 그러니까 인묘진이라고 해서 진이라는 건 수의 고지라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사오미라는 거는 목의 고지, 신유술이라는 건 화의 고지, 해자축이라는 건 금의 고지. 그래서 신축이라는 글자를 보면 밑에 개신기라고 써 있어. 개신기하다는 게 아니라 이 신금이라는 금이라는 모든 기운이 응축되어서 압축되어 있는 상태를 축이라고 해. 이게 왜 겨울에 있냐? 가을을 겪은 경험이기 때문에 신이라는 글자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신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위로 나왔잖아. 뭔가 알 것 같아. 그럼 봄은 겨울을 지나왔으니까 봄의 끝에는 수가 가득 차 있다. 여름이라는 거는 봄을 지나왔으니까 여름의 끝에는 봄이라는 목이 가득 차 있다. 너무 쉽죠? 이건 5살 조카도 알겠어. 오늘 배울 축이라는 걸 찾아보면은 한자, 쉬운 한자인데 모르시는 분들 있으니까 축이라는 건 여기 있어요. 겨울에 있는 맨 끝에. 축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의 고지죠. 해자축이라는 건 겨울인데, 우리는 겨울을 보내기 전에 수확을 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겨울 동안 먹고 살 양식을 모아왔어요. 그래서 보통 겨울이 끝나면 창고가 비어야 돼요. 보통 축이 지나면 이 창고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 올해는 뭐다? 신축년이다. 신이란 게 뭐라고 했어요? 가득 차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뭐가 가득 차 있겠냐고.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옛날 말로 나락이라고 해요. 나락이 가득 차 있다. 쌀,
곡식, 벽시 이런 거. 이제 왜 우리가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 다 알잖아요. 그 씨나락이 벽시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씨나락을 까먹는 이렇게 까르 뭐 이렇게 까먹나? 뽀지직 이렇게 까먹나? 뭐 그런 이상한 소리. 그 씨나락이 벽시예요. 나락이 벽고. 그래서 뭐 요즘에 나락 간다는 말들이 좀 많던데 그런 거 말고 나락이라는 나락 많이 가시던데 근데 뭐 혐오적 표현이라는 뜻이 아니라 나락이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원래 산스크리트어로 나라카라는 말인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지옥을 나락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게 왜 가득 찼냐면 금생수를 했으니까 가득 찬 거예요. 이 신금이라는 거는 모든 글자들이 압축돼 있는 거예요. 가을에 있는 모든 곡식들이 압축돼 있는 거. 그래서 너무 많이 걷어들인 거지. 바꿔 말하면 신축년에 사람들 주머니가 가득 찼으니까 이제 겨울이 끝날 때는 이제 창고를 비워야 되잖아. 겨울이 끝났으면 이제 뭐 창고가 털어야 다른 걸 채우잖아요. 근데 만약에 자기 주머니를 탈탈 털었는데도 채워놓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신축년에? 자기가 더 이상 나올 게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지갑이 된 거예요. 그게 신축년 하반기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창고를 털리는 거를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코시국에 모든 사람이 다 힘들고 특히 개개인 같은 경우는 진짜 지치는데 이 와중에도 돈을 엄청 번 제약회사나 옛날에 뭐 마스크 사재기 한 인간들이나 돈 번 사람도 되게 많잖아요. 왜 코스피도 1400포인트까지 날아갔다가 그때 죽은 사람들 다 부자 됐을 거 아니야. 3월 20일에 20일 21일인가? 저도 그때 죽었어요. 내가 부자가 됐냐? 그건 아닌데 어쨌든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얼마나 올랐어요? 엄청 올랐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다? 어쨌든 신축년에는 비워야 된다. 겨울이 왔다. 여러분들 왕자의 게임 다들 보셨나요? 유명하죠. HBO 왕자의 게임 윈터 이즈 커밍. 거기 얼음 장벽이 나오잖아. 이 겨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음 장벽이 어떻게 되나? 그건 드라마로.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모으고 준비한 거다. 근데 누군가는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써버려서 개털이 된 상태고 누군가는 그 쓴 걸 다 모아서 부자가 된 거지. 어쨌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우리 같은 서민들이든 이제 겨울이 막바지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이민년이라는 봄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지에 인이 있잖아. 이 글자는 좀 어려우니까 이 표를 봅시다. 봄의 맨 앞에 있는 게 인이잖아. 이민. 인이 봄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인묘진에서 인이 1월이야. 음력으로. 꼭 그렇진 않아. 사주를 꼭 음력으로 보지는 않는데 어쨌든 절기로 보는 거긴 한데 뭐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어려운 얘기니까요. 아무튼 겨울은 마지막에 가장 춥잖아요. 쌀 떨어진 사람들이 신축년이라는 혹독한 추위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를 사주 자평 명리학적 관점으로 보자고요. 일단은 큰 틀에서 월별 흐름을 봐야겠지. 먼저 2021년 6월. 6월은 갑오. 갑오달은 감정 대립이 스타트된다. 감정을 대립하기 위해서 각자 입장이 다른 사람들끼리 헤쳐 모인다. 근데 갑오라는 건 뭐냐면은 약간 한물 간 인물들이 나와서 전혀 신선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파릇파릇하지 않아. 갑오라는 글자만 봐도 뭔가 말라 비틀어진 것 같죠? 꼰대 같은 냄새도 나고. 갑오라는 건 너무 빨리 목생활을 한 거라서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를 말해요. 그 에너지가 과잉된 상태를 해석하면 뭐냐, 서로 신념도 강하고 열정도 강한 사람들끼리 부딪힌다. 근데 그게 감정적으로 부딪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안 맞거나 말이 좀 세게 나가거나 해서 사이가 서로 벌어져요. 이럴 때는 연애를 해도 사소한 걸로 빈정상에서 깨지는 거고,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각자 입장에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을 꺼내든 거예요. 이럴 때 서두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텐데 그 사람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5월에 특히 조심해야 될 일간들을 몇 개 뽑아드리면은 간목일간, 병화일간, 기토일간, 신금일간, 개수일간 조심하세요. 다음은 2021년 7월. 7월은 을미월. 을미월은 확실히 대립각이 생겼다.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 시간이다. 이럴 때 뒤에서 거래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그래서 뭐 땡땡땡 계열, 친 땡땡땡파 이런 사람들, 과거에 잊혀진 이름들 있잖아. 옛날에 막 몇 선 의원 했었던 사람들, 그런 잊혀진 이름들 등에 엎여서 뭔가 해보려는 거 있잖아요. 구시대 유물들 시즌2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서로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서로 손가락질해서 너 때문에 됐네 안 됐네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을미라는 게 글자 자체가 굉장히 헛짓거리에 가까운 짓이에요. 왜냐면 을목이라는 거는 미토에 머물 필요가 없거든요.
끝났어. 더 이상 미가 끝났어. 여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을목은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을미라는 건 뭐냐면 버티고 버티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건데, 이 지치는 타이밍에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밑에서 이렇게 짜잘짜잘 모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사람들이 뒤에 모여가지고 작업하고 영업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을미월에 뭔가를 딱 시작했다 모였다는 것 자체가 영양가 없고 한물 간 사람들끼리 허망한 얘기들을 하는 거, 모여서 뭔가 해보려는데 되겠냐고. 그게 잘 안 돼. 직장이라고 하더라도 뭐 약간 올드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제 요즘 시대에서 좀 안 맥혀서 이제 좀 들어가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들이 뭐 해보려고 할 거야. 지난 것들 가지고, 한참 오래된 것들 가지고 하려고 많이 할 것 같아. 특히 조심해야 될 일간이 뭐냐, 이걸 뭐 언제 일간을 다 말해주고 있어.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라. 어떤 사람들이 뭐 해보려고 할 때 괜히 엮여서 지나간 사람들 살려주려고 애쓰지 마라. 뭐 엮이지 않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21년 8월은 신월이죠. 삐 신월. 저희 채널은 욕이라고 의심될 만한 것도 안 할 거예요. 삐 신월입니다. 이때부터 갈놈 안 갈놈 정해진다. 신월에 갈놈 안 갈놈 다 정해집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1차로 다 떨어져 나가요. 병화가 천간에 떴으니까 뭐 엄청난 게 추진될 것 같고 그럴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보는 방식으로 뭐 저는 병화가 용신이에요 선생님, 병화 좋지 않아요? 안 좋아. 이렇게 오는 건 안 좋아.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년, 월, 일시에 있는 병화는 다 다른 병화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어떤 거 인묘, 진사오미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 다 달라. 그러니까 궤도가 다른 거야. 글자만 똑같을 뿐이지 다 다른 거예요. 완전히 운행 궤도가 다른 별들인 거예요. 어쨌든 병화가 천간에 떴으니까 그래서 뭐 제가 목생활 잘 돼서 될 것과는 안 돼요. 그냥 욕심이 드러난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력도 갈리고 인물도 갈리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갈리고 줄 서고 뭐 이런 것들 구도가 잡힌다. 이럴 때 만약에 구도를 못 잡으면 뭐다? 별 볼 일이 없다. 아마 대선 후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뭔가를 시작해 보려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보통 뭔가를 시작하려는 기점들을 타임라인으로 이럴 때 잡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근데 어쨌든 병화가 떴으니까 병화라는 거 자체가 빠꾸는 없잖아요. 이미 꽃이 폈는데 다시 꽃봉오리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런 확실한 구도들이 정해진다. 이때 자빠지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일단 꽃이 피면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게 문제가 있는 꽃이 핀 거니까 일종의 폭로라던가 뭔가 들통이 난다던가 해서 자빠지는 형태가 많이 발생할 거다. 망할 짓을 한 거랑 같아요. 아마 이 얘기가 성지가 될 수도 있어요. 8월달 사건 많이 터진다. 폭로전이다. 구체적으로 저도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정치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너무 논란도 많고 하니까 제 입으로 다루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약간만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은 막 어르신들 같은 경우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 난장판 내는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고 싶어요. 그 내가 뭐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이드가 누구를 지지한다, 뭐 누구를 민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싶은데 할 수가 없어. 어쨌든 기회 되면은 그냥 그 대선 주자들이 누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따로 특집 만들어서 이 사주가 어떤지 하는 거는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도 좋고, 뭐 다 들어드린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정치 발언 같은 거 잘못하셔가지고 채널 밴당하지 마시고 각자 주의를 해주세요. 이때 어쨌든 B 신월에 조심해야 될 일관 뭘 것 같아? 병화일간 조심해야죠. 정화일간 조심해야 되고 임수일간 조심해야 돼요. 의외로 목일간들은 괜찮아. 다음은 2021년 9월 정유월. 9월달 정유달 같은 경우는 재배치되는 거야. 일종의 전투 준비 태세 있잖아요. 군대 가셨던 분들 아찔하는 거 있잖아. 준비 태세. 토나. 어쨌든 8, 9월은 전쟁 준비하는 거예요. 물자 나르고 이제까지 이제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전투가 끼기 싫고 흙탕물 되는 것 같아서 이럴 때 숨는 애들이 되게 많을 거야. 근데 8월, 9월 같은 경우는 누구 편이다 하는 게 안정해졌다가 검증을 치열하게 서로 할 거고, 그 사이에서 중립 끼워 넣고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을 건데 이제 그 사람들도 줄서기를 들어가는 것이다. 문제는 정유면은 약간 뒤늦게 줄 서게 되는 거니까 이때도 헛짓거리를 정말 많이 해요. 아마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조직 개편을 들어갈 거야.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계열사들이 나눠진다든지
특정 사업이나 뭐 일부 회사를 매각한다든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별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할 거고, 각자 이익을 위해서 계산기를 뚜뚜뚜 두드리는 지점이에요. 사실 대세가 이미 결정난 거나 다름없어서 이럴 때 뒤늦게 움직이는 거는 좀 늦었다고 봐야 돼요. 대충 타이밍 아시겠죠? 각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뭐 이직을 하든 뭘 하든 회사를 차리든 나가서 뭐 과일 가게를 하든 이런 걸 알고 움직이셔야 돼. 지금까지 만약에 안 움직이거나 뭐 어떤 자기 입장을 정리를 안 했다는 거는 차라리 이럴 때 뭘 하지 말고 기다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애중간한 타이밍이야. 이 9월이라는 지점이라는 거는. 아마 커플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럴 때 많이 헤어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조심해야 될 일간이 뭐냐? 갑목, 을목, 정화, 개수일간.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타이밍 놓친 사람들만 지금 얘기해주는 거야. 각각 이 월마다 조심해야 되는 게 단순하게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와서 좋아요. 이 글자가 이 글자가 뭐 용신이에요. 그건 사주가 아니야. 그렇게 사주 보면은 뭐 5살짜리 꼬마애들도 사주 봐요. 사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각각 그 월이나 년마다 테마들이 있고 주의해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걸 정확하게 찍어 드리는 거고요. 다음은 10월 무술월. 무술이라는 글자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건 요이땅한 거야. 엄청난 경쟁, 치열한 전쟁 상황, 전투 상황. 어쨌든 이기는 사람과 지는 사람이 확실히 나온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망하는 게 시작된 거랑 똑같은 거야. 이때부터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차피 떨어질 애들이었고 지금은 경쟁에서 뒤처진 거. 그래서 바꿔 말하면 이때부터 대립했던 국가들은 오히려 화해 무드로 가요. 왜냐면 이미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토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전환점이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미뤄져 있었던 것들이 다 실행된다. 만약에 어떤 서로 뭐 싸우기로 했었는데 너 이거 안 고치면은 이때 진짜 싸운다 한 거 진짜 싸우는 거. 서로 입장 차이가 있었던 것들을 다 끄집어 나와가지고 오픈되는 것들. 당연히 신축년이니까 무술 건드리니까 이럴 때 뭐 정책적으로 돈을 엄청 풀지 싶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축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막 토가 왕하니까 선생님 부동산 값이 움직이거나 하나요? 절대 안 움직여. 오행상 토라고 해가지고 이게 부동산이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이건 사주도 아니고 뭣도 아니에요. 사주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돼요. 뭐 토가 왔다고 뭐 부동산 값이 왜 움직여. 어쨌든 조심해야 될 일간 무술월에 정화일간, 경금일간, 임수일간도 아리까리해요. 또 그런 사람도 있지. 저 신금일간인데 신금일간 무토 보면 매금 아니에요? 매금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닌데 좋아요. 신금일간 괜찮아요. 다음 달은 11월 기해월. 기해년이라고 하면은 너무 습한 게 왕한 거니까 생기는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신축년의 기해월이니까 괜찮다. 글자라는 거를 뭐 있는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년이냐 월이냐 어디에 붙였나에 따라 좀 달라요. 해석하는 게. 어쨌든 기해월이라는 거는 전투가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 갈롬 안 갈롬이 다 정해졌다. 상황이 종료됐다. 승자와 패자가 결정됐다. 근데 문제는 성패가 나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대단히 슬픈 말이야. 왜냐면 이때쯤 풀리겠지. 올해 겨울까지만 버텨야지 했던 사람들도 패배하는 거랑 같은 거야. 폐업도 많이 할 거예요. 신축년의 기해달이라는 거는 일종의 오염된 물 필터와 같아서 아닌 것들은 아닌 걸로 걸러지는 것들. 핏이 안 맞는 거 걸러지는 것들이랑 똑같고 기해라는 거 자체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떼다가 붙이는 거랑 같아서 일반 개인들한테는 기회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9월 같은 경우가 조직 개편의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개편이라는 거는 개별 조직들의 기능을 어디다 갖다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아니면 내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인 거고 기회달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야 뒤에서. 이럴 때는 거의 통보받아요.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미 이때 움직였다는 건 자기가 이걸 핸들링하고 이때 옮기기로 다 쇼부를 봤었던 사람 아닌 이상은 다 떼 나가는 거야. 뭐 좋은 건 아니지. 어쨌든 기회달에 자기가 버틸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소속이 명확해야 된다. 자기랑 같이 움직이는 집단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 집단이 애매하다라고 하면 그 리더나 내가 어쨌든 그 구성원 중에서 메인인 사람들이 역량이 좀 있어야 된다. 그게 자기 자신이면 좋고. 어쨌든 조심해야 될 일간, 간목일간, 병화일간, 정화일간, 신금일간 조심하세요. 아무래도 신금일간들은 좋은데 안 좋기도 해. 뭐 이걸 얘기해주기가 애매하다. 케이스가 너무 많아 신금일간은. 다음은
12월은 경자월 기회의 땅이다. 너무 좋아. 금생수가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어. 최고야 최고. 좋아. 물론 이거는 연월 관점에서 좋다는 건 이게 다 좋지는 않아. 일반인들 아까 망한 사람들이 좋겠냐고. 어쨌든 근데 이제 경자라는 글자 자체는 기회의 땅이죠. 돈 벌자. 갈 사람 안 갈 사람도 정리됐고 한 해도 끝나가고 내년에 뭐 해먹을지 우리 해가지고 으쌰으쌰 해보자. 경자보다 금생수 잘 되는 글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놈들 남았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해서 좋아요. 정리당한 사람한테는 혹독한 겨울이 되겠지 아마도. 경자라는 거는 자격 있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독식이라기보다는 풍족한 거죠. 이때는 뭐 일간을 짚어드리는 게 의미가 딱히 없어서 생략할게요. 이미 한 해가 끝났고 먹을 놈 안 먹을 놈 정해져서 이때 이미 좀 안 풀렸는데 이때 뭐 조심하세요 말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다음 대망의 2022년 1월 추월이네. 올 한 해 수고하셨고 지긋지긋한 겨울도 끝났고 봄 준비도 하고 이제 내년 준비를 해야죠. 근데 이민년 내가 뭐라고 했나? 이민년 운세 보신 분들 있잖아요. 이민년 쓰나미가 온다. 어쩌냐? 일단 신축에서 이민까지였으니까 신축에서 이민년 예측은 여기까지. 그 다음은 이민년 구군 예측에서 다뤄야겠지. 한 편에서 다 다룰 순 없어. 양이 너무 길어. 어쨌든 우리가 이민년을 저 쓰나미가 오는 걸 대응하는 방법은 또 함께 잘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컨텐츠에서 계속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 할게요.